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20대 여성의 60%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었는데 문화일보하고 엠블레인에서 한 건데 60.9%였습니다. 20대 여성. 결혼하지 않겠다 48.9.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요거 영상이었고요.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도 20대 반반한 여자애한테 언제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자신만만하게 40 넘어 하고 싶다고 세상 참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군요. 그냥 차라리 일본처럼 파국이 오고 본보기로 노처녀 세대가 인생 망하는 모습을 사회 전체적으로 경험해야 여자들의 착각이 깨지고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게 저는 뭐냐고 보냐고 하면 일본과 한국의 차이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진실을 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진실을 숨기고 있죠. 특히 노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거는 여자들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건데, 그런데 언론이 그러면 안 돼요. 언론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야 돼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게 언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언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제4의 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언론들이 완전 상업주의에 빠졌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아지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언론, 정신 차린 언론 한 군데라도 나와가지고 이거를 공중파에서 시리즈로 해가지고 한 10번 정도 방송 딱 때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거 해결됩니다. 해결될 건데 지금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SNS 문화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보들이 그래도 언더지만 언더에서는 지금 많이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 자체가 사실 폭이 넓지는 않잖아요.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오다 가다 듣는 분들이 은근히 계세요.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이라도 듣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신규로 계속적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측면도 있는 거는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제 공중파에서 이 진실을 좀 빨리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보면 30에서 38세는 결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슬슬 못하는 듯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요즘 그 결정사 가입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결정사 회사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듀오, 여기가 좀 메이저 업체죠. 듀오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답니다. 실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혼인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데 결정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는 뭐냐고 하면 연도별 조혼인율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인데 이거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예요. 혼인 건수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2000년부터 대략적으로 한 2015년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조혼인율 같은 경우는 6명 6건 정도는 됐어요. 6건 정도 유지를 했는데 6건대를 지금 2015년부터 이게 쭉 내려가면서 2022년도 3.7로 갔습니다. 2015년도부터 이제 메갈, 워마드, 그 다음에 이제 또 2017년도부터 태미의 전성시대가 열렸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박살이 났는데, 결정사는 잘 되는데, 성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자료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결정사 성혼율이 2019년도 자료로 봤을 때는 12%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90% 조금 못 미쳤지만 거의 90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정사만 배를 불리고 실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돈만 날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 말 하시긴 하셨는데 결정사 가입할 돈으로요. 그 돈으로 주변에 괜찮은 남자들한테 밥 사고 술 사고 선물 사주면 훨씬 그게 더 성사율이 높습니다. 하여튼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은 국가도 상품입니다. 사회와 제도가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한국처럼 불공정, 불평등한 국가보다 더 나은 국가로 이주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민이. 그리고 지금 캐나다, 호주, 유럽 등 적극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은 상위층 빼고 얼마나 될까요? 라고, 얼마나 남을까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게 어제 나온 기사인데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반포동에 있는 더 팰리스 73이라는 여기 시행사에서 분양 광고를 어떻게 했냐고 하면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언제나 평등, 이게 분양가가 100에서 400억 정도 예상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래요. 2027년도에 아마 준공이 완료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그러니까 부자들끼리만 잘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힘들게 사는 이런 불평등한 것을 언제나 불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분양 광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전형적인 이거는 천민 자본주의고 물질 만능주의죠.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자, 일단 저는 대한민국 중에서 지금 가장 고통받고 있는 세대가 지금 20, 30대 세대라고 봐요. 20, 30대 세대가 지금 보면 단군 1위로 봤을 때 가장 스펙이 좋아요.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 영어도 잘하고 하여튼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세대입니다. 자격증도 많고 하여튼 뭐 스펙 보면 하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일자리 못 구하고 있잖아요. 한 10%에서 15% 정도 빼고는 지금 제대로 괜찮은 일자리 구하는 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낮추어서 본인 스펙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데 가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는 그렇게 할 거면 안 간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회를 기다리면서 뭐 배달, 특히 배달을 많이 하시대요. 배달 같은 거라든가 이런 플랫폼 그 노동자로 일하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분도 많고 지금 이런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불평등한 사회, 청년들에게 기회가 없는 사회, 이런 불평등하고 평등하지 않은 사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 이거 기득권들의 생각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요, 대한민국 망합니다. 미국도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 그런 미국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거 자본주의의 결국 실패 아니냐. 그러면서 백인의, 특히 백인 노동자분들 많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미국의 자본가들은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예를 들어서 혁명이 발생해가지고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느냐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미국의 자본가들이 기부를 엄청나게 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때부터 뭐 트럼프라든가 바이든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미국의 백인들, 남성들, 하여튼 미국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제조업체인데 해외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한테 국내로 들어와라는 리쇼어링 정책을 오바마 때부터 많이 펼쳤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하고 있는 지금 IRA 법도 기본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늘리는 거예요.
즉 미국에서 만약에 제품을 판매할 거면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어라. 지금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은 자본주의가 이제 잘못된 쪽으로 한참 가다가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했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다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보면 지금 그런 노력이 좌우 다 없어요. 좌우 다 없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아파트를 바칩니다. 이런 개 같은 분양 광고가 나오는 회사. 이런 회사는요, 이 어디 시행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진짜 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쓰는 나라가 진짜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사태가 지금 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혼인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그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요, 부자들도 그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증세 생길 거예요. 지금 뭐 100억, 400억 지금 뭐 분양가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유세 엄청나게 늘 거예요. 보유세 늘어가지고 뭐 1년에 보유세 한 1억, 2억 뭐 내는 그런 시절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나중에 세금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 돈 뜯어내려고 하면은 자산가들한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참,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좀 미쳐 돌아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도 상품입니다. 국가도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민을 받으려고 하죠. 근데 대한민국 상품이 뭐 호주, 캐나다, 유럽 이런 데에 비해서 이민을 그래도 이 나라들은 많이 받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 비해서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상품이에요. 이민 오기에. 그래서 저는 이민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양질의 인력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국 안 온다고 봅니다. 오히려 뭐 별 기술 없고 좀 약간 뭐랄까요, 그냥 단순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돼요. 한국 왜 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매력적인 이민 국가들이 많은데. 하여튼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국가도 상품인데 대한민국 국가 상품은 지금 완전히 그냥 너무 안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안 보면요, 이거는 너무 부럽다. 부러운 댓글입니다. 즐겁게 국회를 갑시다. 여친이 27살 우크라이나 여자친구입니다. 저 40대입니다. 야, 띠동갑이 넘네요. 우크라이나도 나이 차이를 그리 많이 안 보나 볼까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좀 심하지, 다른 나라들은 띠동갑 정도는 그렇게 신경 안 쓰긴 안 쓰더라고요. 특히 서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 이 친구한테 배웁니다. 늘 이 친구한테 감사합니다. 그냥 말할게요. 한국 여자 마인드 시궁창에 꽂으세요. 어떤 여성이든 노답입니다. 제가 조금 순화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답이다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거 기초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원래 전쟁 전에도 성비가 불균형한 대표적인 상위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많은 거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남자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쟁 전에도 여자가 100명인데 남자가 러시아는 86명, 우크라이나는 여자 100명에 남자 85명입니다.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러시아 같은 경우 옛날 소련이죠. 구소련일 때 2차 세계대전 때 남성들이 많이 죽은 곳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내전, 기근, 테러 이런 게 많았었고, 그리고 또 이쪽 소련, 옛날 구소련권 국가들이 대부분 남자들이 술을 엄청나게 먹잖아요. 알코올 중독에 흡연에 자살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남성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성비가 완전히 깨진 국가예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이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국지전 양상으로 가고 있죠. 전면전보다는. 옛날에 우리나라 6.25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빡세게 싸웠잖아요. 빡세게 싸우다가 뭐 한 상당 기간 동안은 그냥 국지전만 하고 말았잖아요. 38선 근처에서.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지금 좀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끝나겠죠. 저는 한 1, 2년 내에는 끝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 있는 여성들 노려보시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러시아를 지금 제가 이제 그 국제 커플들 보면 러시아 쪽 꽤 많이 접근들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나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 영어 하는 사람들 많대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많고, 물론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뭐 러시아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랑 우크라이나어 두 개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도 잘하는 애들도 많고, 러시아는 러시아어, 영어 요걸로 해갖고 하여튼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하여튼 괜찮은 여성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충격적이네요. 통계를 보면 40대 이후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던데, 한국 여성분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부모님 세대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될 텐데. 그러게요. 국가가 국제결혼이라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라고 하셨어요. 아마 여기서 뭐 여성분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통계가 아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면 1인 가구 소득인데, 여기 이제 붉은색이 1인 여성입니다. 지금 100인, 이게 물론 전 연령대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 여성들이 확실히 1인 여성들이 소득이 적어요. 100만 원 미만이 56.9, 100에서 200만 원이 25.7, 뭐 200, 300 사이가 9.5, 300만 원 이상이 7.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면 그래도 뭐 골고루 나오거든요. 300만 원 이상 20.5, 200, 300 사이 24.3, 100에서 200, 25.7 이렇게 나오는데, 확실히 1인 가구 여성이 소득이 낮아요. 200만 원 이상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군다나 지금 30대 여성들 중에서 40대 넘어가면, 더군다나 여성들은 40대 넘어가면 서비스직에서 잘 안 써줍니다. 잘 안 써주고, 뭐 확실하게 안정적인 직장,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 아니면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40대 이상 여성들을 그렇게 살아남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남자들보다 더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들 잘 하시라,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보면요, 애초에 지금 결혼정년기나 결혼정년기 조금 넘긴 세대들인 80년 후반에서 90년 초반까지는, 중반까지는 애초에 남녀 성비가 110대 100은 훌쩍 넘기고, 평균 결혼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남자보다 3, 4살 아래 여자와 인구를 비교해 보면 120대 100이 넘는 성비라서 남자 10명 중 2명 정도는 자동으로 미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물며 20대 여자들이 저 정도로 결혼이고 출산이고 안 하겠다는 건데, 외국 여성들을 얻고 와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걸 도리어 비하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풍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표가 그거예요. 출생성비 최고 높았을 때가 90년생입니다. 116.5, 그리고 95년도만 하더라도 113.2. 그러니까 지금 1990년대생들은 다 높아요. 110이 넘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뭐 3, 4살 정도 고려하면 뭐 120에 100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출생성비가 떨어지긴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도 100.4가 넘어요. 그러니까 남아선호 사상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아직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자를 더 많이 낳습니다. 지금 2022년도도 104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일정 부분은 사람이 안 맞죠. 사람이 부족해서 국제결혼이 필요한 거고,
더군다나 지금 1990년대생 같은 경우는 이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댓글 보다 보면 제가 국제결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남녀 갈등 조장하지 말아라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녀 성비가 안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나머지 남는 분들은 뭐 그냥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뭐 지금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남아선호선 때문에 이렇게 성비가 깨져버린 건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도 결혼에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해서 계속 뭐 멸시하고 뭐 비하하고 박해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이런 거는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구조 자체가 지금 국제 결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성비입니다.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짓 제발 하지 마라. 그거는 정말 꼬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면요. 이미 저출산으로 멸망이 확정된 나라다. 사람으로 치면 말기암 환자인 것이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할 때다. 욕심 부리지 말고 비교질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을 즐겁게 살자. 마지막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이었다라며 웃을 수 있게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마 소확행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정리를 하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게 소확행인 것 같은데, 일본은 벌써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요. 뭐 초식남도 그렇고 절식남도 그렇고 1910년대 이혼 사또리도 같은 일맥상통한 흐름이죠. 결국은 이런 소확행인데, 근데 실제 이 사또리 세대 있죠. 득도 세대. 여기가 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분들이 전형적인 소확행 세대거든요. 일본의 사또리 세대가. 그런데 행복감은 더 높아요. 다른 연령대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는 확정이고 장기 저성장 국면으로 갈 때는, 시대가 바뀌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서 소확행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옛날처럼 뭐 돈을 많이 쓰고 뭐 좋은 차를 뽑고 좋은 집에 살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더라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보여요. 특히 이제 비혼을 선택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